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해리스 트럼프 선벨트 경합 주서 동률 혹은 1%포인트 차 초접점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반기 최대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이제 한 달도 거의 안 남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남았을까요? 현재 판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정말 배종찬 소장은 누구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트럼프냐 해리스냐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일곱 곳에 해당되는 바로 이 경합주입니다. 근데 햇볕이 많이 든다고 해서 선벨트, 애리조나주 등의 이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이라 그래서 러스트벨트 하는 지역들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지역들마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 이런 적은 없었다라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고요. 마치 2016년의 재연, 또 2000년 현직이었던 엘고 부통령과 또 아들 부시의 대결을 재현하게 하는,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한 36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 우리 방송으로는 그래도 미국 현지 시각이기 때문에 11월 7일 정도가 돼야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경제, 안보, 또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매우 중요한 미국 대선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이 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이 49%로 동률이에요. 동률입니다. 여론조사마저도. 그러니까 백인 유권자 사이에는 미국의 한 67%, 68% 유권자가 백인입니다.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는 59%, 약 60%를 얻은 이 트럼프 후보자가 압도적이지만 흑인 유권자는 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흑인 유권자는 또 해리스 후보가 86%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좀 마찬가지로 미국 남부의 또 조지아주도 선벨트예요. 태양이 많이 든다, 햇볕이 많이 드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후보자가 50%, 해리스 49%. 그러니까 1%는 여러분들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애리조나주도 선벨트입니다. 우리 김병현 선수가 맹활약을 했던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도 트럼프 50, 해리스 49.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럼 러스트벨트는 어디냐? 러스트벨트가 어디냐면 오하이오주, 미시건주, 펜실베이니아주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집안 가문이 사실상 이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을 나왔어요. 대거. 그래서 사실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졌죠.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에서도 역시 두 후보가 박빙 경합이다. 지금 뭐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금 538명의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이 중에 절반 이상을 가져와야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270표 정도는 너끈하게 나와야 되는데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미국 대선입니다. 그 미궁 속에 빠지는 대선 결과로 인해서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따른 오늘의 일명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친 트럼프 대 친 해리스로 꼽아 볼 텐데 먼저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 기대되는 업종들로는 전통 에너지죠. 그렇죠. 산업과 조선과 방산, 원전 등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들 전망은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이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은 기업들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하기 때문에 관세는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미국 내의 기업들은 이른바 노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방산도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와 연관될 수 있는데 각국에다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한 3에서 5% 방위를 올려달라. 뭐 나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 기업의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방산, K방산은 좋을 것이다. 또 조선도 중국 조선업을 상당히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해리스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정책이니까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도 좀 살아날 거다. 또 헬스케어, 사회보장, 오바마 케어로 유명하죠. 이것도 확대될 거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그대로 이어갈 해리스 대 완전히 좀 판을 뒤집어 놓고 법인세도 잔뜩 내리겠다는, 반대로 해리스 후보자는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 가져오겠대요. 한국은 조지아주로, 독일에 있는 제조업은 노스캐롤라이나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지금 이전에도 우리 서울경제TV에서 방송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부터 이제 일기가 있었어요. 이소연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거, 대선 때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많은 분들은 실제로 안 했던 건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대로 다 했습니다. 약속을 다 지켰네요. 다 지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다 했어요. 안 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의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 득표가 아니라 선거 인단입니다. 50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까지 합해서 선거 인단입니다. 이게 득표율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도 표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았는데 선거 인단,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는 제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때 선거 인단은 더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할 경우에는 조선, 방산, 그다음에 원전 쪽이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펼칠 테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트럼프 진영 쪽 상관관계에 있는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방산과 조선주 한 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해리스 후보 쪽으로 살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상승 흐름을 가져갈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미국 대선 앞으로 이제 계속 10월 되면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미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이런 지역은 다 결정이 됐어요. 캘리포니아는 어디? 해리스 끝. 그다음에 텍사스는 어디? 트럼프 끝. 끝났어요. 근데 말 그대로 지금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로 가느냐, 헬스케어로 가느냐, 방산으로 가느냐, 조선으로 가느냐, 사실상 7개 주에 달렸다. 아까 말씀드린 선벨트 플러스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펜실베이니아, 또 미시건,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 여기에서 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5일 미국 대선이라도 윤곽이 잡히는 것은 대체로 11월 7일 정도, 대체로 뚜렷하게 손을 들어주는 것은 11월 7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11월 8일 아침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선기를 잡는다면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왜?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친환경 이야기가 나오고 또 트럼프는 좀 반대 입장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달 정도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누가 한쪽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해버리고 우선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큰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신중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어떤 후보자에 베팅을 하는 것보단 두 후보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러니까 두 후보에서 겹쳐지는 그런 섹터나 테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테마 지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트럼프든 또는 해리스든 비껴갈 수가 없는 게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전력 문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때 왜 이 뉴욕도 정전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거 기억나죠? 지금은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애틀랜타 지역이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력 또 AI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고 앞서 이소랭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존이 엄청난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요 전력량이 4배, 5배 급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력 개통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상당히 또 성장 동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개통 섹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해리스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전력 쪽은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LS 일렉트릭 성장합니다. 자, 왜냐? 미국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미국 법인 매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런 점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전력기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4분기까지 변압기 설비 능력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럼 결국 LS 일렉트릭 같이 이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배전판 생산법인의 효율성 제고, 또 생산 능력 확대, 영업망 확충, 이른바 미국 홀딩스 쪽의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좀 한번 보시면은 제가 10년차 이소랭크도 강조합니다만 차트를 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계속해서 바닥을 기어오던 최저가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 LX 일렉트릭입니다. 영문자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쭉 하고 올라가요. 이게 바로 AI 반도체의 공급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가 전력량의 사용량이 기존 반도체 한 4배 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던 거, 최고가로 보면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는 곳이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L 기업에 주목하는 이야기는 이소랭크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이런 점에서 미국 홀딩스가 실적이 개선된다는 걸 보고서 내년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46% 증가한 447억 원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2026년도에는 24%가 늘어난 55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이야기는 내년도 좋지만 그 다음에도 좋다. HBM도 좋고 전력기업도 좋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노후화된 전력, 전압, 변압기 교체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들어보고 싶은데 많은 그렇죠. 분들께서 생물보안법 등에 따라서 바이오 쪽도 한번 눈여겨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후보자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연령대가 고연령대로 이미 접어들었고 네. 접어드는 시기예요. 트럼프 후보자가 1900 몇 년생? 46년생.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도 우리 나이로는 한갑이에요. 그러면은 자, 두 사람 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해리스가 그래도 관심이 더 많은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트럼프 후보자가 관심 있는 건 약값을 좀 내리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등은 좀 경쟁력을 강화하자, 약값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CDMO 쪽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수입 의존도도 트럼프 후보자는 낮추겠다. 중국 싫어 하는 상황에서 한국 쪽에 더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또 바이든 정권에서 있었던 바이오 보안법 아시죠? 생물 보안법. 중국 쪽을 좀 경계하는 그런 관련 법인데 이건 미국의 여야가 다 지금 초당적으로 발의를 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자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기업이 저는 롯데바이오로직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시러큐스죠. 시러큐스라고 하는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2022년 6월에 설립한 지 출범 1년 만에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뭐다? 위탁 개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CDMO. 그러니까 위탁에서 생산도 하지만 우리가 개발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제약 바이오 분야 중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는 2,28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헬스케어는 줄여요. 자, 바이오계에서 실적을 보면은 이 영업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롯데 헬스케어의 비중은 줄이면서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비중은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이른바 공장을 더 짓고 있는 CDMO의 전진 기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상장하고 이런 식이 되면은 롯데의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상당히 또 여력이 있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롯데 쪽의 하 계열과 함께 롯데 바이오로직스로 따져봐야 될 건데, 그든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가 되더라도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경우,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롯데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전망 자체도 상당히 밝은 편이고 2030년까지 30억 달러, 무려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4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인천 송도에 36만 리터, 지금 미국의 시래큐스가 4만 리터, 그럼 합하면 얼마? 40만 리터. 이런 정도의 대규모 CDMO의 이 전진기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뭐 기존에 우리가 삼성바이오 삼바도 있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습니다만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좀 참고를 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